지금 김무성 의원의 기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캐리어를 앞을 보지 않고 던지는 이른바 야구의 노룩 패스 기술을, 농구의 노룩 패스 기술을 김무성 의원이 선보였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입국을 하면서 캐리어를 옆을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수행 비서에게 이른바 전달을 하는 이 기술이 이 농구에서 사실은 상대방의 수비를 속이는 노룩 패스 기술이라는 거죠. 앞을 보고 달려가는 척하면서 옆으로 사실상 공을 패스하는 노룩 패스. 상당히 어떤 이 농구의 단계가 상당히 높은 실력이 높은 실력자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어떻게 여행 캐리어를 저렇게 노룩 패스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논란과 충격이 지금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노룩 패스 이런 기술입니다. 노룩 패스. 상대를 보지 않고 공을 건넨다는 뜻의 스포츠 용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김병민 의원을 보면서 시청자에게 패스를 하는 이 기술인데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저 같은 행동에 담겨있는 함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을 갔다 돌아온 거거든요. 일본을 왜 갔냐면 고성에서 이제 연찬회가 있었어요, 바른정당에. 연찬회를 통해 갖고 김무성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했는데 사실상 본인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제 김무성 의원계 측근들이 여러 포진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죠. 그러고 나니까 김무성 의원이 일본으로 가서 머리를 좀 식히러 가겠다고 보좌진도 하나도 대동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갖고 돌아왔으면 저렇게 노룩패스 하지 않고 정말 오자마자 저기 이제 수행실장으로 보이거든요. 김중일 수행실장이라는 뭐 측근 중에 측근으로 볼 수 있는데 잘 지냈니라고 하면서 악수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뚝 던지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아니, 김무성 아무리 무대지만 너무 고압적인 행동 아닙니까, 김무성 의원? 두 번째 해석은 사실상 이제 본인의 목적지는 저 수행실장이 아니라 바로 노룩패스로 캐리어를 던지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기자들이 향해 가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사실은 나와 있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과론적으로 기자들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있는 쪽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갔던 부분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보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무성 의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노룩 패스하고 집어 던지고 나서 기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머리 식히러 갔는데 좀 쉬다 왔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좀 파격적으로 이미지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기 지도부는 좀 젊고 유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좀 고려하고 그건 뭐 전혀 난 전당대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당대 때 또 외국 나갈 생각입니다. 야, 아니 김구식 의원님, 아니 의원이래, 김구식 교수님. 김무성 의원이 말한 이 발언이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처한 상황을 뭐 여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 시선에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양에 차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대선 이후에는 지금 존재감 자체가 지금 미약한 상황이어서 국민의당 내부도 지금 내용에 쌓여 있고 바른정당도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향후에 어떻게 당의 진로를 모색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계절이 오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적어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제3당 정도의 존재감은 계속 존재해 주는 것이 여야 거대 정당의 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한국 민주주의 또 한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완충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보면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도 저는 정말 다음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지도가 선출돼서는 정말 석고대죄하고 정말 닭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것을 지지해줘야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될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야당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제 몫을 하고 제 몫을 낼 수 있는 건전한 또 새로운 야당의 지도부로 좀 다시 발돋움하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에게 다시 환호받을 수 있는 뭔가를 내놓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달릴 것 같아요. 국민의 예. 반응은. 예.